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중국에서 구정설과 추석, 노동절 그리고 국경절 기간은 예로부터 중국 영화계의 성수기였습니다. 이번 5월 노동절 연휴 기간에도 중국에서는 자국 영화 10여 편이 개봉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투자금 회수조차 어려운 폭망을 거듭하며 영화는 내려지고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오는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는데요. 지난 5월 15일 소우뉴스는 5월 1일 개봉한 중국 영화 수교황후가 관객 1명을 동원 5,400원을 벌며 역대 최악의 신기록을 수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화 수교황후는 우리말로 하자면 물만두 여왕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벌써 제목에서부터 폭망의 스멜이 물씬 풍기는 이 영화는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우연히 홍콩으로 이주하게 된 여주인공이 조그만 물만두 가게를 열어 아이들을 키우며 온갖 고난을 극복한다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제작비는 10억 원을 투입했지만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이 영화를 보겠다고 영화관을 찾은 이는 단 한 명. 정말이지 살벌하다 못해 이 정도면 거의 기네스북에 올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 상영한 영화들을 보면 그동안 보지 못한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연휴 기간에 단골 손님이라 할 수 있는 무협 영화들이 한 편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올해 초 구정설 연휴를 맞아 개봉한 무협 영화들의 흥행 성적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구정설 연휴에 일부러 맞춰 개봉했지만 폭망하며 망작의 대열에 합류해버린 사도영웅전 협지대자는 단순하고 애매한 스토리, 아이돌 출신으로 정통무술을 익힌 바 없는 남녀 주인공들의 한계, 이로 인해 영화의 3분의 1을 전부 CG 효과만 의존하다 보니 이게 무협 영화인지 SF 영화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악평을 들으며 1,900억을 투자했지만 투자금 회수는커녕 900억 원의 손실을 봤으며 홍콩에서는 겨우 8억을 벌며 개봉 2주 만에 영화는 막을 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서극과 마찬가지로 왕진 감독 역시 무협 영화의 제도약을 이끌겠다며 같은 기간에 영화 소강호를 내놓았는데요. 这江湖那是是非之地，早晚将你裹挟吞噬。不说，我叫妖人结为知己，也是与武林正派为敌。交出葵花宝典，你可想清楚？这江湖好不讲道理，逼着我铲除东方不败，否则我进华山派。喝过这绝情酒，今日必须有一个了断。没有这一场相遇，何不相请？动手吧。每个人这一生都有别人无法了解的选择。不错，你就要坚守你的正道，那便如你所愿。하지만 이 영화 역시 230억 원의 적자를 내며 개봉 15일 만에 내려졌고 그나마 남아있던 동방불패 임처가의 이미지마저 퇴색시키며 망작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며 몸이 금질거리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 영화의 창시자 오경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공개된 중국의 한 게임과 관련된 광고. 我叫刀马，记得住也好，记不住也好，反正名头不重要。瞧，你值800钱，这数目可不少啊。不过，只要你肯出3倍的价钱。 就当我没来过。凭什么？弟兄们，给我上！小七，蒙眼睛吧。七呢？ 小七，我这样数数对吧？这一次就不用数了。
이 모바일 게임의 제목은 표인으로 중국의 웹툰 표인을 기반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원작에 나오는 한 장면을 영화처럼 구현해 당시 많은 이들에게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무협만화 표인은 조선족 출신 번역가 허선철이 4년 동안 기획하고 작화를 독학한 끝에 그려낸 작품으로 일화를 내기 전 버린 원고지만 2000장 이상일 정도로 죽을 힘을 다해 그렸다고 작가가 직접 언급할 정도로 작품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노력은 결국 인정을 받았는데요. 중국에서 단행본 출간 6개월 만에 무려 30만 부가 팔렸으며 NHK도 이 작품을 3차례나 조명했고 국내에서도 열혈광호의 양재현 작가와 용비불패의 문종우 작가도 극찬할 만큼 뛰어난 작품성을 바탕으로 인기에 힘입어 2023년에는 애니메이션 1기가 성공리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표인은 현상금 사냥꾼을 뜻합니다. 만화의 배경은 서기 607년 수양대 시절, 주인공 도마는 소칠이라는 아이와 함께 강호를 떠도는 현상금 사냥꾼으로 범죄자를 잡아 관아에 넘기고 받은 현상금으로 살아갑니다. 성인을 겨냥한 과감한 액션, 소수민족의 시점으로 바라본 중국의 역사, 여기에 수양제와 신하들의 권력 다툼까지. 결국 오경은 그동안 김용의 원작에만 의존해 폭망을 거듭하던 무협영화의 패턴을 과감히 깨고 이미 성공을 보여준 이 웹툰을 영화화하기로 결정하며 작년 7월 영화 표인의 크랭킹 소식을 알게 됩니다. 刚好我在新疆地区呢，正在拍一部26号开机，准备拍一部标人的一部电影。那有一些场景还没有完全的确定下来。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한 지 얼마 안 돼 오경이 이연걸을 만나는 장면이 포착되고 이때부터 한간에서는 오경이 제작을 맡은 영화 표인의 액션 영화에서 이미 은퇴를 시사한 바 있는 이연걸이 다시 등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홍콩 액션 영화의 단골 손님인 사정봉 역시 이 영화에 캐스팅된 소식을 팬들에게 알리는데요. Next month I'll be going into production with Wu Jing and Yuan Hebing. So that's going to be. I haven't done a wuxia, wuzhuang for 20 years now. My last wuxia was Hao Wu Quan. It's been 20 somewhat years now. So, and there's still going to be some cast that you guys will find out later, which is you're going to be like, holy shit. 그렇습니다. 작년 7월 26일 신장에서 촬영에 들어간 영화 표인은 액션 영화의 거장 원화평 감독을 비롯 오경, 이연걸, 사정봉, 양가위 등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오경은 촬영 도중 부상을 입어 목에 보조기를 착용한 채 중국의 무술학계를 배경으로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연걸을 비롯한 배우들과 제작진은 한마음한 뜻으로 중국 무협영화의 부활을 위해 이번 영화 표인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촬영은 이미 끝났지만 영화 개봉일부터 예고편까지 어느 것도 공개하지 않는 신비주의 전략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는 영화 표인. 하지만 보는 것처럼 일부 현장의 제작진을 통해 제작 과정이 노출되기도 했는데요. 한편 영화 제작 작업에 같이 참여한 구어판 감독은 한 영화 시사회장에서 관객들의 표인과 관련된 계속된 질문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I
拍摄现场是特别夸张的一种恶劣啊，它地表温度是60多度，我们当时有一个温度计，让人扯一下。然后它那个风沙到什么程度呢？就是像面粉一样细的风沙，时不时就吹起来。然后他们在那儿一工作就是14个小时，因为新疆那个落日还晚。 그동안 매번 무역물이 폭망할 때마다 내가 살리겠다며 사자후를 내뱉던 중국의 영화 관계자들. 하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는데 과연 중뽕 영화의 창시자이자 중국 영화 흥행의 끝판왕인 오경은 원작의 물건을 그대로 살려 허웃기만 간신히 부착하고 있는 무협 영화의 부흥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